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효부터 갑니다. 우리가 대리까지 받고 무효 취소 조건 기한. 먼저 무효. 자, 무효는 우리가 11월 달 아주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 하고 1월 달에 하는 토지거래 허가 거기 할 거예요. 자, 페이지 134페이지 134페이지 왼쪽 챕터 5 서설에서 1번의 두 번째 줄 고딕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밑줄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그대로 외우세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차 2번 무효에서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자, 무효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된 걸 전제로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어요. 부존재를 불성립이라고 적으세요. 불성립이라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오른쪽 무효의 효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고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서 서로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 판례 하나 봅니다. 흘러간 식으로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줄 고딕봅니다. 갑을 매매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계약에 따른 어떤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놈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을이 통정 매매했어요. 가짜 매매는 무효죠. 통정의 표시. 근데 을이 갑한테 그래요. 너 나한테 등기 넘겨주기로 했잖아. 왜 등기 안 넘겨줘? 그래요. 이건 무효죠. 등기 넘겨줘? 채권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한테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로 등기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등기 넘겨줘? 채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효니까. 그러니까 을이 그래요. 너 왜 안 넘겨줘? 나 손해 발생해서 손해배상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쉬워요. 무효 동그라미 손해배상 밑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는 서술로 싸움이에요. 무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니까.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소유권도 안 넘어가.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날까요? 없다로 끝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읽을 필요도 없고 무효라고 서술은 없다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돼. 흘러가요. 자, 무효 종류 일부 무효.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 하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법률행위를 했을 거다라는 사정 인정. 이걸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요. 내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까지 다 무효로 날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해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밑에 내용에서 볼 것은 2번의 두 번째 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 5글자가 떠요. 그래서 저 나머지 부분은 샀을 건데요. 그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다 무효로 안 날리겠죠. 자, 넘깁니다. 다음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중요하죠. 2번.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불확정이죠.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자 우리 시험법에서 3개입니다. 그대로 외웁니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주인하기 전 상태. 그 다음 조금 이따 볼 토지거래 허가 전 상태.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전 상태. 추인 전 왼쪽에 적어놔요. 추인 전, 허가 전, 성취 전. 추인은 무권 대리에서 나오고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나오고 성취는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전 상태. 이걸 외웁니다. 유동적 무효 3가지. 추인 전,
허가 전, 성취 전. 그대로 외워주세요. 별 3개 하시고. 토지거래 허가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렸어요. 무효행위 전환.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한번 떴어요. 자, A라는 법률행위로는 무효인데 이게 B라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네요.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요건 갖춘 B라는 법률행위 하는 걸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다른 B라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전환시켜 주겠다. 이 전문 이해 가요? 아직 못 찾고 있네? 138페이지. 저 넘겨요 했잖아요. 아유, 이렇게 저랑 호흡이 안 맞아서. 지금 방금 이 법조문 봤어요. 법조문 보면서 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A라는 법률행위로는 무효예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런데 이 A라는 법률행위가 다른 B라는 법률행위 계약 요건을 갖췄어요. 그럴 때 갑을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이거 안 하고 다른 요건 갖춘 B라는 계약을 했을 거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B 계약으로서 유효로 봐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무효인데 유효한 행위로 법률행위로 바꿔주겠다.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이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대로 떴어요. 그냥 맞는 지문. 중요한 건 오른쪽 3번의 판례 박스 1번 판례예요. 불공정 법률행위에 제가 말한 데만 밑줄.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의 동그라미. 제가 말한 데만 밑줄 하시는 거예요. 불공정 맨 오른쪽 있죠? 불공정 법률 행위는 무효잖아요. 불공정 법률 행위에 이 무효인 불공정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적용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 판례사는 나온 적 없고 제가 말한 것만 5번 나왔어요. 그대로. 불공정 법률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또는 법리가 적용된다. 자, 봐봐요. 이거 우리 1월 달에 안 했죠? 설명 들어봐요. 갑을이 매매를 했는데 알박기 사건인데 명일동 20억에 매매를 했어요. 20억에. 그런데 이게 을이 건설사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알박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는데 갑이 알박았지. 그래서 좀 비싸게 팔았어요. 20억. 이게 법원에서 소송 결과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이 됐어요. 폭리를 취했다고 이놈이. 건설사는 아파트 올려야 되니까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예요. 그런데 법원이 만약에 건설사가 물어봤어요. 다른 토지는 얼마에 사셨어요? 하니까 다른 토지는 15억에 샀대요. 불과 5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건설사 사장님, 만약 20억 매매가 불공정으로 무효인 걸 선생님 아셨다면 꼭 20억으로 안 사고 다른 토지 산 15억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겠죠? 다 15억에 샀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다면 불공정 20억 무효인 이 매매 계약을 15억 매매로 유효로 전환시켜 줄게요. 이렇게 본 판례예요. 그래서 불공정 무효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돼서 15억 매매로 유효 이렇게 인정해 준 사건이에요. 이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별 3개 하시고 5번 나왔어. 5번. 이거 불공정에서 우리 했어요. 구체적 판례예요.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된다. 별 3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별 3개에서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면 70점 넘어요. 70점. 별 3개에서 꼭 실수하니까 점수가 안 나올 뿐이에요. 달달 하세요. 별 3개는. 자, 무효행위 추이. 이 법조문을 외웁니다. 외울 건 외워줘야 돼요. 공부하시려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다 같은 말.
이 무효는 법률행위 동내 무효예요. 그래서 밑에 요건에 2번에 목차 2번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반사회 세 번째, 불공정 오른쪽,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법률행위 동내 무효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별 3개. 하지만 다시 조문으로 가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이 무효, 두 번째 줄 무효는 의사표시 동내 무효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통정허위표시 무효밖에 안 나와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데 가짜 매매죠. 2달 후 진짜 삽니다. 그럴 때 추인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통정이 아닌 가장 매매가 아닌 진짜 매매 계약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줄 조문에서 내가 취득해야 될 게 아하, 무효행위 추인되는 건 의사표시, 통정무효만 되고 법률행위 첫 번째 줄은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효가 없구나. 왜? 새로운 계약으로 보니까. 이 두 번째 조문에서 두 가지를 얻어내야 돼요. 의사표시 동네무효는 추인이 된다.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면 2달 전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되는 게 아니다. 소급효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가 5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그게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워버리시고 자, 첫 번째 줄 조문 내용은 방금 반사회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 돼.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면 끝. 두 번째 줄은 내용이 요건, 2번 요건부터 가야 돼요. 두 번째 줄 조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읽는 것들이요. 2번에 1번. 알고 추인하세요.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세요. 이 두 개가 그대로 시험 나와요. 알고 추인해라. 즉 가짜 매매인지 알고 추인하겠죠? 그 다음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라. 이 얘기는 더 이상 통정 가짜가 아닌 진짜 산다는 얘기예요. 무효 원인, 통정이 무효 원인이잖아요. 그게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지. 두 번째도 통정이면 이건 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고 추인해라, 소멸한 후에 추인해라. 이렇게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하면 돼요. 흘러가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3번의 효과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내용이요. 저기 법 조문에.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건 첫 번째 줄 내용이고 지금 두 번째 줄 조문은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효가 없다. 이게 5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소급효가 없다. 얘가 별 3개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요. 판례 하나 봅니다. 내가 우리 다음 주에 가등기 갈 건데 내가 가등기를 박았어요. 듣기만 하세요. 근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인 가등기. 2달 후에 실체가 생겨요. 그러면 무효 등기 유용이란 거 들어보셨잖아요.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등기 해보자. 재활용해보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특약을 걸어요. 무효등기 전용은 유용이라고 적으세요.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재활용해보자. 실체가 생기면 유용이 가능해요. 전용이. 자, 그러면 무효가등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합니다. 무효저당권도 유용이 가능해요. 문제는 언제부터 이 무효인 가등기가 유효로 되느냐. 소급하지 않아요. 유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지. 가등기 박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별 3개 하시고 흘러간 걸로 한 2-3번 나왔어요. 흘러간 걸로.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셔야 돼요. 무효가등기 전용을 유용으로 읽으시고 무효등기 유용은 자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잖아요. 그거 외워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 소급효 없죠? 무효등기 유용도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둘 다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소급 유효가 된다. 이렇게 장난쳤어. 두 번이나. X. 그대로 외웁니다. 무효등기 유용을 뭐로 읽는다고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결과가 같아져요. 소급효 없다. 자, 넘깁니다. 다 했네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갈 거예요. 앞으로 와봐요. 다시 136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처음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대부분 판례가 100%예요. 갑을이 매매계약을 해요. 뭘 사느냐? 갑소유 토지. 토지를 매매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를 할 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따라서 관공서로부터 이 매매계약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허가 전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허가가 나와야 비로소 유효가 돼요.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이 매매가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가 돼요. 따라서 현재는 무효지만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로 바뀌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두 번째 유동적 무효 나왔어요. 무권대리 추인 전. 본인에게 무효죠? 하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죠? 추인 전. 두 번째 허가 전.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계약 체결랑 거슬러서 소급 유효는 되는데 소급 유효다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 허가 전 상태 법률관계, 갑을 법률관계가 대부분 판례가 이제 시험에 쭉 나와요. 지금부터 하는 게 시험 지문이니까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허가 전 상태는 아무것도 없죠. 무효.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따라서 채권이 없기 때문에 갑을 당사자는 어떤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따야 돼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대금 주세요 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채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기로 하고 계약했겠죠? 자, 중도금 날짜 6월 1일이 됐어요. 을이 중도금을 안 줘요. 갑이 너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할 거야. 어느 한쪽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 항상 결론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유를 알아야 돼. 이 결론이 왜 그런지. 채무가 없죠. 채무가 없으니까 날짜에 돈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지. 계속 이해해줘요. 민법은 논리 과목이라. 없어. 그래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도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왜? 채무가 없잖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시험은 이게 나와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에요. 토지거래 가장 중요해요. 별 3개. 그 다음 채권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무효기 때문에 나온 내용 2개예요. 그 다음 이 계약은 무효지만 결국은 나중에 관청 가서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가 되니까 양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채무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다. 군청 가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서로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따라서 채무, 의무를 채무로 읽습니다. 협력 채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을이 갑한테 군청 가서 구청 가서 허가 신청하러 빨리 가자 협력 청구할 수 있다.
채무가 있으니까 청구, 채권이 있다. 이걸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소구. 우리 시험은 소구로 떴어요.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 있으니까 당연히 채권도 있겠죠? 협력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놈이 협력을 안 해요. 협력 채무 불이행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협력 채무 불이행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따라서 협력 청구를 했는데 갑이 협조를 안 해준다. 채무 불이행. 협력 채무 불이행은 성립. 따라서 채무 불이행 효과,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효과.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 이유를 아셔야 돼.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 반대말이에요. 소유권하고 대금이 매매해서 주된 채무. 협력 채무는 부수적, 부차적 채무. 1%짜리 채무. 중요하죠. 하지만 주된 채무는 아니에요.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우리 해제에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 못한다고 배웠어요. 여기서 써먹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 효과. 하지만 계약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유를 알아야 돼.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는 못해요. 주된 채무를 안 해야 해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해제 파트에서 우리 민법상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 채무는 주된 채무를 말해요. 소유권이나 돈. 그래서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부수적 채무니까. 두 번째,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 채무는 청구 들으면 무조건 해줘야 될 선이행 채무. 이걸 외우세요. 그래서 협력 채무는 두 가지를 외웁니다.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그러면 이게 해결되고, 해제가 해결되고, 협력 채무는 무조건 군청 가자! 청구 들으면 가야 돼요. 먼저 이행해야 될지. 선이행 채무란 얘기는 동시행 관계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이행해야 돼. 선이행 채무 대표가 중도금. 날짜 되면 줘야 되고, 협력 채무. 가자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떠요. 협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을이 군청 갑시다 했을 때, 갑이 을한테 그래요. 너 중도금 날짜 안 줬잖아. 나 협력 안 할 거야. 동시에 이행해. 너 돈 줘야 나 협력 갈 거야. 이와 같이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체적으로 협력 채무와 관련해서 청구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 협력 안 할 거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절이 동시에 항변권 행사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에 거절이라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이라는 두 단어가 지문에 뜨면 이건 동시행 지문이에요. 동시행. 그러면 이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인지를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서 협력 청구 들어왔을 때 너 돈 안 줬으니까 나 협력 못해 라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선이행 채무는 거절할 수 없어. 왜? 동시행 관계 아니니까. 동시행 관계 아니죠? 동시행 관계 행사할 수 없어. 너 돈 줄 때까지 나 못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나중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계속 나와요. 거절, 동시행 항변권 행사 같은 말. 그래서 거절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결국 협력 채무는 두 가지를 옵니다.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는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 선이행 채무. 선이행 채무란 얘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청구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 못해 거절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그럼 어려운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반복해서 훈련한다. 훈련.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계약금 겁니다. 5천만 원을 매매계약하면서 그날 5월 1일자에 계약금 매수인이 매도인 갑한테 지급했죠. 자, 이 계약금.
우리 아직 우리 그때 잠깐 했군요. 계약금. 계약금은 이행착수 전이라면 서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매매가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을이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나올 구멍이라곤 자기가 계약금을 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래요. 우리 계약이 아직 허가 전이라 무효야. 따라서 내가 준 계약금 5천만 원은 무효 효과, 부당이득이야. 이 계약금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부당이득으로. 결론,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이유, 이걸 외워요. 매매가 무효지, 계약은 유효. 이렇게 외워요. 계약은 유효. 이걸 외우시고, 이렇게 풀어가세요. 매매가 무효인 거지, 계약금은 별도의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하고, 물론 정된 계약이지만, 계약금은 유효.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겠죠? 계약금은 유효니까 부당이득 아니지.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넘버 1 정답지문. 두 번째 정답지문.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너 부당이득이야,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토지거래에서 가장 많은 정답지문이에요. 하나 더. 계약은 유효니까 또 연결시킵니다. 서로 이행착수, 즉 중도금 주기 전이라면 마음 바뀌면 서로 언제든지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 주기 전이라면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 포기하고 2배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안 되는 거야. 계약금이 가지고 있어야 뭐 계약금 해지도 하죠. 돌려받아 버리면 계약금 없잖아.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계약금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이렇게 까꼴로 가도 돼요. 엎어치나 매치나 이걸 외워보래요. 그러면 두 개가 다 해결돼. 계약이 유효니까 부당이득 아니네? 유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이 유효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있을 유.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면 돼요. 매매는 무효지만 계약은 유효. 유효니까 부당이득 아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유효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률관계예요. 좀 이따 또 보게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토지거래허가 136페이지 3번 중간에 1번 목적 유동적 무효죠. 자, 두 번째죠. 허가 전은 유동적 무효 밑줄 별 3개. 그래서 허가가 나오기 전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로 바뀌죠. 현재는 무효인데 허가 나오면 유효로 바뀌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죠. 별 3개. 자, 2번 목차 유동적 무효 상태 법률관계 동그라미 1번에 허가 받기 전이죠. 허가 받기 전이니까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죠. 무효. 따라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위에 채권 X, 채무 X를 적어놔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 채권 없다, 채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없으니까 이제 연결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 각 당사자는 서로 밑줄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채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주세요, 대금 주세요 할 수 없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 청구할 수도 없다. 청구가 나오면 없다로 끝나. 왜? 채권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요. 1번의 두 번째 줄하고 동그라미 2번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이요.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같은 내용.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줄 고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여기 별 3개. 이유 적어요. 채무가 없으니까 저 위에서 끌고 가요. 채무가 없죠?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아요. 뭐 채무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채권 없다, 채무 없다, 무효니까 이걸 가지고 이 지문 두 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잘 나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한 4번 떴어요. 4번.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협력 채무는 있다. 중간에 있죠? 양 당사자는 서로서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도 있겠죠. 따라서 협력 채무이행을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줄여서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떠버려요. 물론 흘러가지만. 협력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협력 채무 불이행. 따라서 채무 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밑줄.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써요. 부수적 채무라고 적어요. 밑에.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소유권하고 대금이 주.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따라서 협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날려버릴 수는 없다. 별 3개.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는 안 돼요. 해제는 안 돼. 이유.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는 안 돼.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정확히.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3번. 왼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일단 읽어봐요.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없죠. 따라서 매도인은 너 돈 안 줬으니까 나 협력 채무이행 거절할 거야. 거절할 수 없다. 동그라미. 협력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돼. 그 밑에 써요. 협력 채무 밑에 선이행 채무. 동시행 X. 동시행 관계 X. 선이행 채무만 적어놔도 돼요. 협력 채무는 선이행 채무이기 때문에 협력 청구 들어오면 협력 청구 들어올 걸 전제로 해요. 협력 청구 들어오면 너 돈 안 줬으니까 나 협력 안 해.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 동시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거절로만 나와. 동시항변 안 떠요. 우리 시험지문에. 거절을 통해서 동시행 동네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 별 3개. 그래서 토지거래가는 나올 놈이 빤해요. 근데 좀 많아. 좀 많죠? 근데 나올 놈이 얘들 중에 5개가 나와요. 다 잡아버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 계약금 5번. 유동적 무효 상태. 너 무효니까 계약금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그 오른쪽 목차 이어백 써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 적어놔요. 이걸 외워버리면 밑에 지문 2개가 해결이 돼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도 돼요. 이유는 동그라미 2번. 계약금 해제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이에요. 고딕 말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첫 번째 줄.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니까. 계약금 해제하려면 돌려받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엎어치고 매치고 서로서로 이해하세요.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가 별 3개예요. 거기가 별 3개.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거 딱 장난치기 좋아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꼬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효니까 부당이득 되겠네.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함정에 빠뜨리게 지문을 구성해.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 따라서 계약금 해제도 가능하고 돌려받으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다 정리했어요. 이제 볼게. 유동적 무효인데 확정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고 확정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정 유효, 확정 무효. 자, 봐요. 언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느냐?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떨어졌어. 허가처. 그러면 확정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가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지. 구역 지정 해제됐어요. 지정 해제. 이 말이요, 이 말. 그러면 유효. 그다음 지정기간이 끝났어. 만료.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이 안 됐네요. 재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 없겠지. 유효. 확정유효로 되는 사유 3가지.
자, 중요한 건 확정 무효예요. 여기가 훨씬 잘 나와요. 첫 번째,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가 떨어졌어. 불허가 처분. 확정 무효. 두 번째, 전 매매계약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하려는 이 단어가 떠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나쁜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려는 느낌 효력 주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뭐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한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한 중간 생략 등기. 무조건 무효예요.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등기를 갑에서 병 다이렉트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격려만 되면 무조건 유효예요. 3자간 합의가 없어도 일단 격려되면 유효예요. 유효. 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유일하게 무효가 되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무조건 무효예요. 왜? 이걸로 봐.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계약. 왜 그러느냐? 자, 중간 생략 등기를 박으려면 갑병간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밉니다. 등기소 속이는 건 상관없어. 근데 허가 신청할 때도 갑병간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가 신청할 때 내야 돼. 이걸 관할관청을 사기쳤다고 봐요. 너희들 갑병 계약 안 했잖아. 근데 왜 계약한 것처럼 허가 신청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관할관청을 사기쳤다고, 재질이 나쁘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무효로 봐버려요. 바로 그냥 외우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 이게 바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나쁜 매매계약이라고 봐요. 이 매매계약이 갑병간 짜가잖아, 짜가. 세 번째, 갑을 쌍방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요. 무슨 얘기냐? 쌍방 모두 허가 신청 절차에 거절이야. 무슨 얘기냐? 나 허가 신청하러 안 갈 거야. 나 허가 받으러 안 갈 거야. 그게 쌍방 모두. 쌍방 모두. 그러면 갑도 안 간다고, 을도 군청 안 간다고. 그러면 허가가 나올 일이 없겠죠. 허가 나올 일이 없지. 쌍방 모두 명백히 했을 때 거절 의사를 그런 말로 떠요. 그러면 바로 나올 일이 없어. 무효. 마지막 네 번째, 네 개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마지막, 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었어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그런데 이 정지조건으로 이 조건이 불성취로 성취될 수 없는 걸로 확정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성불능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1월 달에. 아니지. 좀 이따 하겠구나. 거기서 해요. 불능조건이나 불성취는 정지조건이랑 만나면 이따 보겠지만 바로 무효가 돼요. 지금 듣고 이따 이해해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바로 무효가 돼요. 불능이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공통점 아니불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무효가 돼요. 이건 이따 불능조건을 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밑줄만 쳐놓고 무효사유다. 이따 그래서 민법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확정유효 오른쪽 6번이죠. 1번 허가 떨어졌네요. 허가 처분 이렇게 나와요. 허가 처분. 그 다음에 2번 첫 번째 줄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자 해제 앞에 지정 써요. 지정이 해제. 지정 해제. 이렇게 네 글자로 외워요. 지정이 해제됐어. 그 다음 오른쪽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 재지정을 하지 않았어. 재지정 안 된 경우 이렇게 이 세 개.
간혹 또요. 허가 떨어졌어요. 지정이 해제됐어요.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어요. 이거 이해만 하면 내오는 게 아니에요. 됐어.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훨씬. 확정무효. 언제 확정무효로 돼버리냐. 동그라미 1번. 밑줄 불허가 처분. 4번 나왔어. 4번. 불허가 처분. 확정무효. 이런 간단한 게 잘 나와요. 그 다음 2번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넘겨서 3번 토지거래가지고 왼쪽 제목에 1번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밑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짬타라는 내용 나쁜 계약이네. 밑줄. 확정무효. 그거 저쪽 오른쪽에. 확정무효. 그러면 허가 배제 잠탈 계약이 뭐냐? 밑에 써요. 교재 없어. 저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그거 적어요. 외워요. 그래서 이게 허가 배제 잠탈. 이거로도 나오고 중간 생략 등기로도 나오고 둘 다 나와요. 그래서 허가 배제 잠탈하는 내용 계약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해요. 중간 생략 등기. 바로 무효야. 바로 무효. 확정무효. 여기 별 3개 하시고 여기에 별 3개 박아요. 토지거래 허가 거기에 별 3개. 자, 다시 와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무효사유 3번째예요. 좀 전이 2번째 사유고. 자, 3번째.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네요. 밑줄. 쌍방 갑을 모두 허가받으러 안 가겠대. 그러면 허가가 나올 일이 없지. 바로 무효. 그 다음 4번으로 가요. 동그라미 4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정지조건이 바로 떨어져요. 불성취로 성취될 수 없는 걸로 확정됐어. 불성취 확정.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바로 무효예요. 그래서 이따 불능을 해야 이해가 가요. 불능을 해야. 그때 이해하면 되고 일단 불성취 확정됐다. 바로 무효. 4개 다 나왔죠? 4개는 다 나왔어. 자, 이제 2개만 합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확정 무효로 되는 경우 7번 목차에다 별 3개 하세요. 그래서 이 4개는 중요하니까 별 3개예요. 확정 무효 자체가 별 3개고 확정 무효하고 상관없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봐요.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었네요. 사기 강박을 당했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화살표에서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지만 취소할 수 있다. 동네를 지금 잘못 쓰고 있어. 3번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유동적 무효로 앞에 페이지에 해줘야 돼요. 지금 확정 무효가 아니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동네에서 나와야 돼. 여기서 등장하면 안 돼. 지금 확정 무효 동네죠. 이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가요. 자, 확정 무효로 됨에 있어 귀책 사유 잘못 있는 놈이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자, 무효 주장 나오면 누구든지 아까 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따라서 잘못 있는 놈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건 흘러가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어요. 결국 토지거래 허가는 여기를 잡아야 돼요. 별 3개 채무불이행 해제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 채무가 없으니까 항상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지. 없다. 계약금 유효. 부당이득 아니요. 못 돌려받아요. 왜? 계약금 해제해야 되니까. 협력 채무는 있어요. 하지만 협력 채무 불이행했다고 해서 계약을 날려버릴 수는 없어. 부수역 채무. 협력 채무는 선행 채무. 가자 하면 가야 돼. 선행 채무는 청구 들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날짜 되면 중도금 줘야 되고 청구 들으면 무조건 해야 돼. 거절할 수가 없어. 선행 채무의 운명이에요. 거절할 수 없다. 동생관계 아니다. 불허가, 허가 배제 잠탈, 정지조건부 이것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무효는 다 맞췄어. 너는 왜 잘 안 오니? 자, 취소 갑니다. 취소. 142페이지. 자, 취소는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이 유효는 확정 유효가 아닌 유동적 유효. 제목에 있죠? 제목.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 대상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날려버리는 거거든. 물론 예외는 있죠. 해제로 무효가 됐어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예외는 있어. 하지만 원칙, 유효. 취소사유, 제한능력, 자고사기, 강박. 자, 취소권자,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누가 취소권자가 되느냐? 첫 번째, 제한능력자. 자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승계인은 돈 없다. 특정, 포괄 승계. 자, 이제 내용수 확인해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시고, 17살짜리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이 있어요. 임의 대리인은 따로 취소하라고 주지 않는 한 원칙 없다. 승계인은 매수인도 되고 상속인도 되고, 상속인은 무조건 아버지라겠어요. 아버지가 권리 있으면 상속인도 그대로 권리 있어요. 세트예요. 자, 오른쪽 취소 상대방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문제는 을이 병한테 팔았다면 갑은 누구를 을을 상대로 취소해요? 현재 내 아파트 가지고 있는 병을 상대로 취소해요. 이거 안 했나요? 1월 달에? 했죠? 왜 안 한 것처럼. 대답 좀 해줘요. 을한테 취소해요? 병한테 해요? 을한테 해야지. 자꾸 대답해야 돼. 소리 내야지 여러분께 돼요. 직접 상대방, 을, 병이 아니죠. 취소의 방법, 의사표시니까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네요. 형성권. 자, 일부 취소.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법리하고 똑같아요. 법률행위에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원칙, 전부 취소가 원칙이에요. 전부 취소가. 하지만 30%가 취소했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기 싫을 수 있겠죠. 내가 왜 전부 날려야 돼? 나 나머지 70%는 안 날리고 싶은데, 그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취소 사유가 있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일부 무효법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 봐봐요. 판례로. 자, 일부,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은 전부 취소예요. 근데 전부 취소가 시험 나온 적 없고 이 예외만 나와요. 이 판례만 나와요. 일부의 취소, 30%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나눠질 수 있어. 가분적이요. 또 특정될 수도 있다면 나머지 취소 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싶어. 즉 취소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는 유지하고 싶대죠. 따라서 나머지는 취소 안 하고 취소 사유 있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 나 일부만 취소하고 싶은데 왜 내가 전부 취소해야 돼? 일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별 3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무효법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자, 넘기셔서 취소 효과.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소급 무효 처음부터 엄청 잘 나와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되는 게 아니다. 내용의 두 번째 줄. 이렇게 장난쳐.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고. X. 처음부터 소급 이 단어로 떠야 맞는 지문. 자, 무효가 되니까 목차 2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겠죠. 자, 하지만 조문 봐요.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선이든 악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외워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 상환. 현존이익. 제한능력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부당이득 반환의 동그라미 2번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막 배상해줘야 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에요. 선악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제한능력자는 밑에 3번 선의든 악이든 상관없어. 악이라도 무조건 현존이익, 현존이익. 자, 그 밑에 판례 했나요? 융비, 상할비 했나요? 1월 달에 했나요? 아, 제가 어떤 학원 하고 어떤 학원 안 한 데가 있어서 헷갈려요. 자, 해드릴게. 이거 뭐 흘러가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여기 봐요. 17살짜리가 5억에 팔았어요. 17살짜리.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러면 5억 받은 거 돌려주고 아파트 돌려받고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돌려주는 게 현존이익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상환해요. 이놈이 받은 5억을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 없죠. 빵원이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돌려줘도 돼요. 이게 제한능력자 현준이익 반환의 의미예요. 제한능력자는 다 써버리면 현재 존재하는 돈이 없죠. 지는 안 돌려도 돼. 현준이익이 없으니까. 대신 아파트는 돌려받아요. 즉 미성년자 거래늘은 계피 본다. 자기는 아파트 넘겨줬는데 돈을 못 받아 5억을.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함부로 거래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문제는 똑같이 돈을 5억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 버려. 술 먹으면 안 돌려도 되고, 우리 대법원이 아버지 병원비로 5억을 썼어요. 수술비로. 그러면 돌려줘야 돼. 똑같이 썼죠. 근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현준이익이 있고 현준이익이 없고 대법원이 그래요. 그래서 유흥비로 쓰면 현준이익이 없어서 안 돌려도 돼. 근데 좋은 데 쓰죠. 생활비. 병원비로 쓰면 현준이익이 있다고 봐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아마 안 했을 것도 같아요. 우리는. 자, 두 번째 줄. 제한능력자가 금전을 유흥비로 썼어.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러면 현준이익이 없어서 안 돌려줘도 돼요. 반환은 없어. 하지만 좋은 데 썼어. 이 5억을 생활비로 썼어. 아버지 아프셔서 병원비로 썼어. 그때는 현준이익 있다고 봐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아주 나쁜 판례예요. 나쁜 판례. 빨리 변경돼야 될 판례예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항상 이유는 있어. 근데 그 이유를 떠나서 이러니까 애들이 맨날 술 먹지. 아버지 돌아가셔도 저는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술 먹으러. 이유 병원비 있으면 저 나중에 돌려줘야 된대요. 대법원이. 그래서 저는 병원비 못 대줘요. 저 술 마시러 가요. 아버지 고생해. 큰일 날 판례요. 흘러가니까 이거.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술 먹어야 안 돌려주고 좋은 데 쓰면 돌려줘야 돼요. 미성년자 거래에서. 취소한 후. 자, 선의 3자 보호. 차고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따라서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죠. 절대적 취소.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법률행위 동네라 그래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 제한능력 취소는 다 공통.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절대 취소. 선의 3자에게도 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항상 우리 시험은 선의로 장난쳐요. 선의학이 나온 파트가 항상 장난쳐. 왜? 헷갈리거든. 꼭 선의학이 나오면 헷갈려. 그냥 중심을 확실히 잡아내. 이유를 통해서. 자, 10분간 쉬고.